반갑습니다, 여러분. 2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온 국민주치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72세 되신 고명희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인데 진료실 문턱을 넘는 것조차 힘겨워하시며 숨을 고르시더군요. 어르신이 제게 털어놓으신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 가려고 버스를 타는데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버스 계단이 그날따라 마치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탁 풀리면서 뒤로 넘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고 나니 밖을 나가는 게 겁이 난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런데 고 어르신이 가장 억울해하신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평생 밥도 잘 챙겨 먹고 몸무게도 젊을 때랑 똑같은데 왜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몸무게는 변함이 없는데 몸 안의 근육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지방이 대신 채우는 상태를 우리는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고목나무와 같은 상태인 것이죠. 근육이 없으면 우리 몸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둥이 무너진 집에 사람이 편히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종아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아주 명쾌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맞대어 동그란 원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원으로 여러분의 종아리 중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 보시는 겁니다. 만약 손가락 꼬리가 종아리를 넉넉하게 감싸고도 공간이 남는다면 이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6,000명 넘는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손가락 고리보다 종아리가 얇은 분들은 근육이 정상인 분들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무려 6.6배나 높았습니다. 2024년 발표된 국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 1명은 이미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힘이 없는 수준이 아닙니다. 근육이 없으면 남성 어르신들은 사망 위험이 최대 5배까지 치솟고 길 가다 툭 부딪혀 넘어지는 낙상사고 위험도 3배나 높아집니다. 뼈가 부러져 병상에 한번 눕게 되면 그때부터는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제라도 운동을 시작하면 되겠냐고 간절하게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태에서 무작정 걷기만 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육을 만들려면 벽돌이 있어야 하는데 재료도 없이 집을 지으라고 하면 집이 지어지겠습니까? 우리 몸의 근육이라는 집을 짓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이 최고인 줄 알고 매일 달걀만 드십니다. 물론 달걀도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달걀보다 훨씬 적은 양을 먹어도 근육세포를 깨우는 힘이 5배나 강한 기적 같은 식품들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식품 8가지를 순위별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의 6개월 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고명희 어르신의 사연을 들으며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나요?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이 비법들이 정말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기대라는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모든 노하우를 풀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다리 건강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당장 채워 넣어야 할 3가지 근육 보약은 바로 대두라 불리는 노란 콩과 퀴노아,
그리고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우리 몸의 근육을 살리는 핵심인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고 어르신께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류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을 가동하려면 반드시 켜야 하는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엠토르라고 부르는데 이 스위치를 누르는 손가락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류신입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는 아주 뻑뻑해서 웬만한 힘으로는 눌리지 않습니다. 한 끼에 최소한 2.5g에서 3g 이상의 류신이 한꺼번에 들어와야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집니다. 이걸 우리는 류신 임계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는 달걀을 예로 들어볼까요? 달걀 한 알에는 류신이 고작 0.5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에 달걀을 5-6개씩 앉은 자리에서 다 드셔야 근육공장 스위치가 겨우 켜진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몇 끼 달걀을 그렇게 드시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첫 번째 음식이 바로 콩입니다. 노란 메주콩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35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건 생 닭가슴살보다 2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류신 함량이 높아서 100g만 드셔도 류신 임계치를 가뿐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콩은 반드시 물에 충분히 불려서 푹 익혀 드셔야 합니다. 콩 껍질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냥 드시면 아까운 단백질이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고 어르신도 예전에는 콩자반을 딱딱하게 졸여 드셨다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푹 삶아 드시기 시작하면서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곡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퀴노아입니다. 퀴노아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해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들어있는 완전식품입니다. 보통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은 한두 가지 아미노산이 빠져있기 마련인데 퀴노아는 그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줍니다. 소화 흡수율이 95%에 달해서 치아가 약해 고기를 씹기 힘든 어르신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쌀과 퀴노아를 1:1 비율로 섞어 밥을 지어 보십시오.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재미와 함께 근육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나 농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 건강을 지키는 유익균이 가득합니다. 왜 장 건강이 근육과 상관이 있냐고 물으실 텐데 장에 염증이 생기면 그 독소가 혈관을 타고 다니며 우리 몸의 근육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걸 염증성 노화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장이 나쁘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고 염증을 끄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단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고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동안 달걀 한두 개 먹으면서 근육이 생기길 바랐던 게 마치 배터리 없는 자동차를 밀고 가려 했던 것과 같았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근육 공장의 스위치를 켜는 법을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지금 바로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꼿꼿하게 걸을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공유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이제 남은 5가지 비밀 병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병아리콩과 닭가슴살, 그리고 연어와 두부, 마지막으로 마입니다. 이 5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과 함께 먹었을 때
여러분의 근육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환상의 짝꿍들입니다. 먼저 병아리콩부터 보실까요? 지금 당장 시장에 가서 노란 병아리처럼 생긴 이 콩을 사오십시오. 병아리콩 100g에는 단백질이 25g이나 들어있어서 닭가슴살보다도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병아리콩이 귀한 이유는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당이 널뛰기 쉬운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근육을 땔감으로 써서 혈당을 조절하려 합니다. 병아리콩의 식이섬유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붙잡아주어 소중한 내 근육이 타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빨간 파프리카나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곁들여 보십시오. 비타민C는 병아리콩에 들어있는 철분 흡수를 3배나 도와줍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잘 돌아야 근육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데 그 산소를 운반하는 트럭이 바로 철분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앞서 말씀드린 근육 스위치, 류신이 아주 풍부합니다. 150g만 드셔도 근육 공장을 돌리기에 충분한 양이죠. 하지만 퍽퍽해서 씹기 힘들다는 고 어르신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닭을 삶을 때 감자를 함께 넣어보세요. 라고 말이죠. 감자의 전분이 닭고기 표면을 부드럽게 감싸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훨씬 연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고기 같은 적색육보다 혈관 건강에도 훨씬 이로우니 매일 드셔도 안심입니다. 6번째는 바다의 보석, 연어입니다. 연어는 근육의 녹을 닦아주는 기름칠과 같습니다. 연어에 가득한 오메가3 성분은 근육에 생긴 미세한 염증들을 빠르게 진정시켜줍니다. 운동 후에 근육이 뻐근한 건 염증이 생겼다는 뜻인데 이걸 제때 안 풀어주면 근육이 녹아내립니다. 연어는 이 염증을 잡고 혈관을 넓혀서 영양분이 근육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게 돕습니다. 비타민 D 또한 풍부해서 뼈와 근육의 결합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7번째는 부드러운 두부입니다.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족족족 근육으로 변하는 놀라운 흡수율에 있습니다. 고기는 잘 씹지 않으면 반도 흡수가 안 되지만 두부는 먹는 양의 95%가 고스란히 내 몸에 남습니다. 이때 꼭 기억하실 점은 식물성인 두부와 동물성인 달걀을 함께 드시라는 겁니다. 식물성과 동물성을 5대5 비율로 섞어 먹어야 아미노산의 빈틈이 메워지면서 근육 합성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마지막 8번째는 산에서 나는 장어라 불리는 마입니다. 마는 단백질 자체보다 소화를 돕는 1등 공신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어 좋은 걸 먹어도 배만 더부룩하기 쉬운데 마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 성분이 단백질을 아주 잘게 쪼개어 흡수를 돕습니다. 끈적이는 성분이 위벽을 보호해주니 단백질 식단을 시작하면서 속쓰림을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 어르신은 평소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따뜻한 녹차나 홍차를 즐기셨는데 저는 그 습관을 당장 멈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단백질과 만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려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직후에 차를 마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30% 넘게 떨어집니다. 차는 반드시 식사 후 1시간이 지나서 드시고 대신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드셔보십시오. 물은 단백질 찌꺼기를 걸러주는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근육을 살리는 8가지 기적의 식품과 그 비결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귀한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배가 되기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뜨내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제가 알려드린 8가지 식품을 어떻게 배치해야 근육이 쑥쑥 자라는지 그 황금 시간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에너지를 쓰기만 하고 보충하지 못한 공복 상태입니다. 이때 근육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부드러운 두부와 달걀을 주연으로 세우십시오. 따끈한 순두부찌개에 달걀 하나를 톡 터뜨려 드시면 단백질 30g을 아주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을 갈아서 딱 반 컵만 곁들여 보십시오. 밤새 잠들어 있던 위장을 깨우고 단백질 흡수를 돕는 최고의 마중물이 됩니다. 식사를 마치셨다면 시계 바늘을 잘 보십시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가 혈액 속의 아미노산 농도가 가장 높을 때인데 이때 가볍게 움직여야 영양분이 근육으로 쏙쏙 박힙니다. 구 어르신께도 식후에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을 딱 20번만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절대 공복에 운동하지 마십시오. 배가 고픈 상태에서 운동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소중한 근육을 태워버립니다. 그건 내 몸을 갉아먹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점심에는 든든하게 퀴노아 콩밥을 드실 차례입니다. 쌀과 퀴노아 그리고 노란 콩을 섞어 갓 지은 밥에 닭가슴살이나 연어를 손바닥만큼 곁들이십시오. 닭가슴살을 삶을 때 감자를 함께 넣으면 부드러워진다는 점 잊지 않으셨죠? 점심을 드신 후에도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며 10분만 걸어보십시오.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에 몰려 있는데 이 짧은 제자리 걷기가 여러분의 허벅지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녁은 조금 가볍지만 알차게 준비하십시오. 삶은 병아리 콩에 아삭한 채소를 듬뿍 넣은 샐러드를 드시고 후식으로 꾸덕한 그릭 요거트 한 컵을 챙겨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누어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70g에서 80g을 완벽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을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3가지 질문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 점심에는 입맛이 없는데 저녁에 고기를 몰아서 많이 먹으면 안 될까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대답은 절대 안 됩니다. 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근육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끼에 30g 이상을 먹으면 남은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않고 간에서 분해되어 지방으로 쌓이거나 노폐물로 배출됩니다. 그러니 귀찮으시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걸쳐 나누어 드시는 것이 근육 저축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신장이 약한데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되느냐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단백질을 소화할 때 신장이 일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충분히 드시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제가 알려드린 양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원에서 신장질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먹는 것이 가장 큰 공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기를 전혀 못 드시는 분들이 식물성만 먹어도 괜찮은지 물어보십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퀴노아처럼 완벽한 식물성 단백질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종류마다 부족한 성분이 하나씩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콩만 드시기보다는 퀴노아와 다양한 곡물을 섞어 드시고 가능하다면 달걀이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을 하나라도 섞어 드시는 것이 근육을 만드는데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 식단과 생활 습관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움직이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계획이시라면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나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을 남긴 다른 분들께도 잘하실 수 있다고 응원의 한마디를 보태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함께 서로를 북돋우며 걷는 길이 훨씬 즐거운 법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72세 고명희 어르신 말입니다. 버스 계단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려 눈물 짓고 평소 다니던 시장 나들이조차 포기하려 했던 그분 말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8가지 근육 보약을 매일 챙겨 드시고 식후 30분 골든타임 운동을 실천하신 지 딱 3개월 만에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아파트 3층 계단 정도는 쉬지 않고 단숨에 올라갑니다. 하고 아이처럼 좋아하시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활기찬 목소리를 들으니 저 또한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고 어르신은 주말마다 손주들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뒷산에도 다시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무기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삶의 질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식단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한 내용을 딱 3가지만 다시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첫째, 근감소증은 방치하면 사망 위험이 5배나 높아지는 무서운 질병임을 인지하고 지금 당장 내 종아리 굵기부터 확인하십시오. 둘째, 달걀보다 강력한 8가지 식품인 콩과 퀴노아, 그리고 그릭 요거트와 병아리콩, 닭가슴살, 연어, 두부말을 통해 매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셋째, 근육 합성의 여세인 류신 임계치를 채우기 위해 식사를 나누어 하시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반드시 가벼운 하체 운동을 실천하십시오. 6개월 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뿐하게 계단을 오르고 무거운 장바구니도 거뜬히 들며 친구들과 웃으며 산행을 즐기는 활기찬 여러분의 모습 말입니다. 그 모습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부엌으로 가서 노란 콩을 불리고 퀴노아를 씻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노후 연금입니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근육 저축을 시작하십시오. 제가 곁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